안녕하세요. 이번에 TCP/IP를 발표하게 될 수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인터넷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TCP/IP 계층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는 웹브라우저에 구글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TCP/IP 흐름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왜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TCP가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TCP/IP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인터넷이 뭔지 먼저 알아볼게요. 인터넷이란 전 세계에 걸쳐 파일 전송 등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인터넷에 가입을 하고 사용해요. 인터넷 통신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왼쪽은 현재 SK 브로드밴드의 자가망 보유 현황이고, 오른쪽은 해외와 연결된 네트워크망이에요. 해외와는 바다 및 광속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거대한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전달하고, 받은 디지털 신호를 다시 데이터로 바꿔가면서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미리 정해놓은 공통된 매뉴얼을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TCP/IP란 인터넷에서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데 쓰이는 프로토콜의 집합을 말해요. TCP/IP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인터넷 레이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라는 총 4개의 계층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줘요.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HTTP 요청, 응답을 통해 통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HTTP, FTP, DNS 등과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돼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 측 애플리케이션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게 해줘요.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포트 번호를 사용하게 돼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TCP, UDP와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돼요. 인터넷 레이어는 수신 측까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돼요. 송신 측, 수신 측 모두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레이어는 IP 주소를 바탕으로 올바른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이 계층에는 IP, ARP와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돼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기기 간 데이터 전송을 도와줘요. 여기서는 물리적 주소인 맥 주소를 사용해요.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에서는 이더넷, TPP, 토큰 링과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돼요. 이렇게 TCP/IP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으니 면접 단골 질문인 www.google.com을 웹브라우저 입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테코톡을 진행해 볼게요. 웹브라우저에 www.google.com을 입력한다는 것은 구글 웹서버에 80 포트로 아래와 같은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해당 요청을 인터넷을 통해 구글 서버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패킷을 만들어야 돼요. 패킷에는 각 계층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각 계층별로 HTTP, TCP, IP,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생각할게요. 일단 패킷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위에서 작성한 HTTP 리퀘스트가 들어가요. 그럼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순으로 차례대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살펴볼게요. TCP 패킷의 헤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부분이 많지만 우선 중요하게 볼 것은 SP와 DP예요. 시작 포트 번호와 목적지 포트 번호를 말해요. 시작 포트 번호는 내 컴퓨터에서 만든 소켓의 포트 번호라서 당연히 내 컴퓨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 포트 번호 또한 80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80은 웹서버의 웰노운 포트 번호예요. 다음으로 IP 헤더에 대한 정보를 채워볼게요. 여기서도 중요한 정보는 SA와 DA, 즉 시작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예요. 나의 시작 IP 주소는 알고 있겠지만 목적지 IP 주소는 아직 몰라요. 지금은 www.google.com이라는 도메인 정보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DNS 프로토콜을 통해서 도메인 정보로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어요. 브라우저는 OS에게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알고 싶다고 요청해요. 그러면 OS에서 DNS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돼요. 그럼 OS가 DNS 서버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DNS 서버 주소는 이미 컴퓨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맥북의 경우 시스템 환경 설정,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DNS 서버 주소를 볼 수 있어요. DNS 또한 HTT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DNS는 53번 포트를 사용해요. DNS도 HTTP 리퀘스트와 비슷하게 도메인이 담긴 쿼리를 도메인 서버로 보내요. 그러면 도메인 서버가 IP 주소를 응답해줘요. DNS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UDP는 TCP와 다르게 헤더가 간단해요. 포트 번호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유는 UDP가 비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기 때문이에요.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인 TCP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이제
DNS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받아오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더넷 프로토콜에 대한 헤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맥 주소를 몰라요. 이제 맥 주소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근데 맥 주소를 알아오기 전에 이전까지는 우리가 목표인 구글 서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맥 주소도 우리의 목적지인 구글 웹서버의 맥 주소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맥 주소는 구글 맥 주소 대신 물리적으로 연결된 우리 집 공유기의 맥 주소가 필요해요. 이 공유기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하니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넷스텝 명령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IP 주소로 맥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IP 주소로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ARP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ARP 프로토콜은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어주는 주소 해석 프로토콜이에요. 자, 이제 맥 주소까지 알아냈으니 패킷이 각박한 네트워크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청을 보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TCP가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TCP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서로 연결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러한 작업을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불러요. 3-way 핸드쉐이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TCP 헤더에 표시한 플래그들이 사용돼요. 이러한 플래그들을 컨트롤 비트라고 불러요. 3-way 핸드쉐이킹에서는 SYN과 ACK 플래그가 사용돼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접속을 요청하는 SYN 패킷을 보내요. 서버는 SYN 요청을 받고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수락한다는 ACK과 SYN 플래그가 설정된 패킷을 보내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다시 ACK을 보내요. 이제부터 연결이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오가게 돼요. 이제 3-hand 쉐이킹으로 연결이 성립되었으니 데이터가 보내질 차례예요.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프라이빗 IP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라이빗 IP는 외부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IP 주소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공유기를 통해 나갈 때 퍼블릭 IP 주소로 변환하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러한 작업을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 집 공유기를 거치고 나서 구글 서버에 도착하기 위해 여러 라우터를 거쳐가야 해요.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라우터가 목적지 경로를 찾아가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라우팅이라고 해요. 라우팅을 거쳐 구글 서버가 연결된 라우터까지 데이터가 도착을 하면 패킷의 IP 헤더에 기록된 구글 서버 IP 주소를 통해 맥 주소를 얻어와야 돼요. 이때 이전에 설명했던 ARP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이때 ARP는 라우터가 연결된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돼요. 목적지 구글 서버가 자신의 IP로 온 ARP 요청을 받고 맥 주소를 응답해줘요. 이제 목적지 구글 서버의 맥 주소를 알았으니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ARP로 IP 주소를 통해 맥 주소를 얻고 드디어 목적지 구글 서버에 데이터가 도착했어요. 인터넷 레이어의 IP 주소와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의 맥 주소를 사용해서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트랜스포트 레이어부터 설명을 진행할게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목적지 포트 번호에는 80번이 적혀 있어요. 이것을 보고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줘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오면 웹서버가 사용될 HTTP 리퀘스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이제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HTTP 리퀘스트를 받고 응답을 돌려보내요. 슬래시에 매핑된 get 요청을 처리해서 적절한 HTML을 응답해 줄 거예요. 실제 크롬 개발자 분석 도구를 통해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HTML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HTTP 요청과 응답 과정이 끝나면 연결을 종료해야 돼요. 여기서도 TCP 컨트롤 비트가 사용돼요. 이 단계에서는 ACK과 PIN 플래그가 사용돼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연결을 종료하겠다는 PIN 플래그를 전송해요.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ACK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통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서버가 통신이 끝나면 클라이언트로 핀을 보내요. 클라이언트는 확인했다는 의미로 서버에게 ACK을 보내면 연결이 종료가 완료돼요.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이것을 4-way 핸드쉐이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서버가 핀을 보내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서버가 핀을 보내기 전에 보냈던 데이터가 핀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에 서버로부터 핀을 수신했다고 클라이언트가 바로 연결된 소켓을 닫아버리면 핀을 보내기 전에 보낸 패킷은 영영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핀 요청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소켓을 닫지 않고 혹시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잉여 패킷을 기다려요. 이렇게 4-way 핸드쉐이킹 과정이 완료되어도 소켓을 닫지 않고 잉여 패킷을 기다리는 상태를 타임 웨이트라고 해요. 지금까지 TCP/IP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이제 슬슬 테코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TCP가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TCP는 또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도 해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테코톡을 끝날게요. 요즘 세상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한 개의 패킷으로만 주고받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보내게 되고 많은 패킷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패킷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인터넷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해요.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과연 데이터들이 유실되지 않거나 올바른 순서대로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어려운 것을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TCP가 가능하게 해줘요. TCP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줘요. 제 테코톡을 들으신 후에 TCP의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에 대해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테코톡이지만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